단식 이후에 우리가 먹는 식사, 단식 이후에 첫 먹는 몇 끼들을 우리가 보식이라고 해요. 어떤 보충하고 보양하는 식사, 이것이 단식의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단식은 하지만 단식 전이나 후에 음식을 잘못 먹으면서 약간 조금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 이후에 보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보식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마다 또 제한이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인 원칙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잘 채워주자. 두 번째는 첫 끼, 두 번째 끼니는 과식하지 말자예요. 우리가 24시간 이상의 공복을 하면서 이 소화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쉬고 있었잖아요. 특히 어떤 위나 장들이 쉬고 있을 텐데 음식을 갑자기 넣거나 또는 많이 넣어버리면 또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천천히 다시 뭔가 회복할 수 있게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식 이후에 첫 끼는 소식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심지어 단식이 종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단식 이후에 첫 끼를 먹기 전에 한 3시간 전쯤에 사골 국물이나 야채 스프 같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영양소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우리 몸이 약간 소화관을 깨울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되는 친구들, 이것들을 미리 먹어주면서 살살 깨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효과적이고요.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도가니탕 또는 사골, 곰탕, 국밥 대신에 다대기가 없고 맵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부드럽게 삶거나 찐 어떤 고기 같은 것들, 백숙 같은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생선찜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는 두부 요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황태국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좀 조심할 것들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괜찮긴 한데, 이때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어버리면 그동안 비어져 있던 이런 것들이 너무 빡 들어오면서 또 갑자기 혈당이 높게 솟으면서 조금 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식 이후에 첫 끼 먹을 때 탄수화물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들, 생채소 같은 것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좀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소를 처음에 많이 먹는 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동물적 식품들이 저한테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는 소화가 잘 되고 조금 몸에 들어왔을 때 지방과 단백질을 잘 공급해주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쌓아주는 친구들, 그리고 부드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도 중요해요. 우리가 단식 중에 뭔가 나트륨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미네랄 같은 것들이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할 때, 그 중에서 또 나트륨을 회복할 때 우리가 소금 간을 충분히 해주면서 다시 뭔가 세포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준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간 부드럽게 쪄지거나 오랫동안 끓여지거나 해서 소화하기 쉬운 친구들, 그러면서 수분과 어떤 염분 또는 단백질, 지방을 같이 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를 먹었을 때 조금 더 몸이 잘 기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마다 사실 좀 몸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약간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식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조금 약간 별로더라, 단식하면서 이걸 먹었는데 조금만 먹었는데 되게 배가 부르고 몸이 엄청 좋았다, 컨디션도 좋았고 포만감 좋았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음에 또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각자의 몸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어떤 보식 메뉴들을 하나씩 찾아나가고 기록해 나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칼로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식 이후에 먹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몸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을 때 충분히 배부른 만큼 먹고요, 몸에 부담이 안 되는 만큼 먹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다만 우리가 단식을 하는 기간, 예를 들면 이틀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겠죠. 그 기간만큼 그 다음 며칠 동안은 잘 먹어줘요. 그러니까 3일 단식을 했으면 이후에 3일은 잘 먹자에 신경 쓰고, 이때 양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로 만든 거, 가공식품 말고 좋은 재료로 잘 만든, 나쁘지 않게 만든 음식들을 잘 먹자에 신경을 쓰지, 얼마나 먹자, 또 탄수 얼마 먹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약간 감량 목적이 좀 크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트래킹을 하면서 나한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하겠지만, 사실 우리 몸은 되게 똑똑하고 또 단식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민감도가 올라와서 몸이 알아서 알려줄 거예요. 이게 좋았어, 나빴어, 여기까지 적당해, 지금 배불러, 충분히 들어왔어. 그 신호들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쉬워질 겁니다. 이것도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게 단식은 양날의 검이라고 보는데, 적절하게 쓰면 좋은데 또 과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72시간 단식이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칠 수도 있고, 스쿼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대해서도 아무도 약간 정답을 낼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72시간 정도의 단식은 분기 한 번 정도면 안전하다. 그리고 몸에 대사 문제가 있고 조금 더 고쳐야 될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목적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이 약간 몸에 스트레스를 줘도 그 스트레스로 뭔가를 고쳐야 될 어떤 상위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보고 나서, 해보면서 나의 어떤 대사 문제들이 고쳐지는지, 내가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힘들거나 뭐가 몸이 너무 불편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혹시나 단식을 하면서 생리를 안 하게 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컨디션이 괜찮은지를 보면서 나한테 맞는 단식의 양이나 주기는 얼마인지 또는 언제 적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여성분들은 단식 조심해야 돼요. 특히 가임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28일 주기로 어떤 몸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를 하겠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생명을 받으리고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뭔가 축적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28일 주기로 생리하기 전 한 14일 정도가 조금 약간 몸이 다르죠. 그때 어떤 분들은 조금 심한 걸 겪기도 하는데 뭐 식욕이 올라온다거나 또 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감정 기복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몸 안이라는 반응들을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리하기 일주일 전 이즈음에 여성분들은 단식을 해버리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나 그것들이 몸에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하기 일주일에서 10일 전 즈음에는 24시간을 넘어가는 단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시간 제한 섭취 정도 하루 중에 뭐 2끼를 잘 먹자 이런 식으로 약간 적절히 잘 먹어주다가 생리가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가 우리가 한 14일 정도가 그때가 단식을 하기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굳이 단식을 한다면 그 시기에 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강조 많이 드려요.